네, 안녕하세요. 원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제6장 가설검정 부분의 5번째 시간으로요.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한 가설검정. 짝으로 된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때 한번 본 적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한 객체에 대해서 두 가지 값들을 얻었을 때, 한 사람에 대한 키와 몸무게라든지 왼팔 힘과 오른팔 힘이라든지 뭐 한 회사에 대한 작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가 얻어지는 경우 우리는 짝으로 된 자료라고 하고, 짝으로 된 자료는 두 가지라 할지라도 서로 독립인 두 집단, 독립적인 두 집단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한 가설검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못 다룬 것이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이 있을 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을 경우, A인 경우는 우리가 다뤘고요. B인 경우, 다를 경우는 다루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싱거워요. 이론적으로는 싱거운 것이, 다른 경우에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각각 첫 번째 모집단에서 얻어진 표본들로부터 S1 제곱, 두 번째 모집단에서의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S2 제곱으로 추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T라는 거는 시그마 제곱 대신에 S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T가 된다고 그랬어요. T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시그마 1 제곱 대신에 S1 제곱이 들어간 거고, 시그마 2 제곱 대신에 S2 제곱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S1 제곱, S2 제곱 이렇게 표본 분산 값들이 들어가면 T 분포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유도가 이렇게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복잡한 값으로 자유도가 얻어지는데, 우리가 알 바는 사실은 아닙니다. 뭐 이걸 뭐 이론적으로 더 설명해 봤자 설명할 것도 없고요. 알 바가 없어서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이런 게 전부 계산이 돼가지고 끝까지 계산 결과를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참 컴퓨터 훌륭한 거죠. 자, 서로 독립인 두 집단 차이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이 경우, 분산이 같을 경우, 다를 경우 모두에 대해서,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계산 결과를 끝까지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경우 두 분산, 이걸 이제 등 분산이라고 하는데, 등, 같을 등 분산, 등 분산일 경우 등 분산이 아니고 이 분산, 다른 분산일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말 용어가 그렇습니다. 나누기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한 경우에 대해서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끝까지, 즉 이거 또 풀드로 T 된 거 있었죠. S 풀드로 N1분의 1, N2분의 1, 위에는 뭐 똑같습니다만은 이쪽으로 계산한 거 전부 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즉 가설 검정을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해서 이 가설 검정에 대한 P 값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A 경우인지 B 경우인지를 우리가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있다 라는 H조로 μ1 마이너스 μ2가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등분산,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가설 검정의 문제, 물론 우리가 다루는데요. 분산 분석이라는 파트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F 분포, 가장 좀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우는 통계학 이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이요. 분산 분석에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 분석까지 어렵지 않게 쫓아오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에 대한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이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철 함유량을 추정하는데 화학적 분석 방법과 X선 분석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분석 방법은 물론 독립적이죠.
차이가 그런데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철 함유량이 얼마다를 측정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5개의 표본을 어떤 뭐 이 분석을 하기 위한 표본이 있어야 되는 거야. 5개의 표본을 둘로 쪼개서 한 쪽에는 화학적 분석 방법, 다른 한쪽에는 X선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철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가 이와 같이 됐다. 그러면 원래 목적인 화학적 분석 방법과 X선 분석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설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0는 뭐 말로 쓰겠죠. 화학적 분석 방법과 X선 방법 간의 차이가 없다. 같다. 라는 이야기고 H1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를 물결표 H0로 표시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적 방법과 X선 방법은 서로 독립적인 방법이어서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해서요. 여기 파이썬으로 나온 결과인데 A 화학적 방법은 평균이 2.16, X선 방법은 5개의 평균이 2.26 나왔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5개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네요. 25% 퍼센타일, 50% 퍼센타일, 75% 퍼센타일.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이렇다.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준 값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 하게 되면 파이썬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냥 용어도 지금 알아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바틀렛 테스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p-밸류가 얻어졌어요. 이게 0.6565가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바틀렛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 다르다를 가설 검증한 것이 이제 바틀렛 테스트이고 그 결과 p-밸류가 0.6565 나왔으니까 뭡니까? H0 채택이죠. 그렇죠?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집단의 화학적 방법과 X선 방법의 분산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이제 T 테스트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T 값은 S 풀드 구하죠. S 풀드 0.2074 그리고 X바 마이너스 Y바는 2.16 여기서 2.16 빼기 2.26이 나온 거고 S 풀드 값은 그 별도 계산해서 이제 0.2074가 얻어진 겁니다. 그리고 T 검정 양측 등분선 가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써놓은 거고 T 값이 마이너스 0.76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p-밸류는 0.4674 그래서 p-밸류가 0.4674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H0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p-밸류가 굉장히 0.5에 접근하기 때문에 50%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각할 수 없고 H0를 기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설 검증의 결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건 아니고요.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은 이제 신뢰 구간 추정할 때 한번 다뤘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고 선수의 오른팔 힘과 왼팔 힘의 완력 또는 팔 길이 이거 서로 독립인 자료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기 전과 후 어떤 사건의 전과 후 몸무게나 체온이나 뭐 이런 거 아버지와 아들의 키 아버지 키가 크면 아들의 키도 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독립으로 아버지 키들만 재고 또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아들의 키를 재가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기업체들의
지난해 올해 부채율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자료가 있을 경우 한 묶음으로 봐서 그걸 이제 한 묶음을 블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블럭에 대해 얻어지는 두 가지 자료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데이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독립인 두 집단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자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한 대상에 대해서 X도 구하고 Y도 구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결합 X, Y는 결합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예. 결합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결합 확률 분포 조금 더 복잡한 분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아무튼 우리 이미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X의 평균은 뮤 X라고 표시하고 Y의 평균은 뮤 Y라고 이렇게 평균을 표현을 했고요. 표본은 X1, Y1, 그렇죠? X2, Y2, XN, YN. 예, 이래서 짝으로 표본을 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 D1이라는 변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X1-Y1, D2는 X2-Y2, Dn은 XN-YN이라고 한다면 자료가 XY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D라는 자료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들의 평균이 0인지 아닌지 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로 바뀌면서 하나의 모집단에서 평균을 가설 검증하는 문제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것도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 이 자료가 뭐 이런 경우가 복잡한 경우인 줄 알았더니 심플한 가설 검정 맨 처음에 다뤘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문제하고 똑같아지네. 즉 H0는 이제 D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변수로 X 뭐 좀 추가하면 Y 뭐 이런 확률 변수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 D가 확률 변수야. 그래서 D의 평균이 0이면 두 페어드 데이터 짝으로 된 두 개의 뮤 X와 뮤 Y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같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냐 0이 아니냐를 가설 검증하는 문제와 똑같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자료의 차이가 없는지 그러니까 평균이 같은지에 대한 가설 검증의 문제로서 이렇게 이건 물론 0이 아니다죠. 0이 아니다. 이렇게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설정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확률 표본은 X1, X2, XN으로 표현했던 그 확률 표본이 D1, D2, DN. 요거는 이제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X1-Y1, X2-Y2, XN-YN으로 표현된 거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문제에 H0를 기각할 수 있는 기가격이 이랬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여기에서의 H0의 기가격은 어떻게 되겠나? 기가격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D바가 아까 구했던 그 차이의 평균이 이제 0이고 빼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D 이 SD는 D라는 이제 변수를 D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하첨자 D를 쓴 것 뿐입니다. 또는 이것이 0 더하기가 되겠죠.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D D들의 표준표점 이것이 이제 기가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 그냥 괜찮습니까? 쫓아오셨습니까? 자,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인지 한 모집단에서 두 가지 자료들의 집단에 비교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문제의 특성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이 어느 쪽인가를
구분해서 구별하고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분석 기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오랫동안 그 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료, 방부제죠. 소루빈산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공햄의 저장 전후에 따른 소루빈산 잔여량을 다음과 같이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저장 전의 햄의 소루빈산 잔여량. 첫 번째 표본은 224였어요. 그리고 소루빈산 저장 후에 60일 지난 후에 소루빈산 저장 후에 소루빈산 측정량, 잔여량을 측정한 값들이 이렇게 8개의 표본에 대해서, 그렇죠? N 8. 그래서 8조각 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 이게 짝으로 된 자료를 얻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미리 생각을 해놓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후 저장해서 60일 후, 60일 전,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조각에 대해서 전후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장 전보다 저장 후 소루빈산 잔여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럼 뭡니까? X 빼기 Y가 D야. 그렇죠? X 빼기 Y가 D야. 그러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D의 평균이 0보다 크다죠. 그렇죠? 대립가설입니다. 아니, 말은 현재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줄어들으면 마이너스 생각이 나실까봐 다시 강조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죠. 그렇죠? H0는 뮤 D가 0과 같다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얻어진 D 값들이 여기 8개 이렇게 얻어져 있다. 예. 그러면 단측 검증의 문제고요. D바 표본 차이 표본으로 얻어진 그 차이 값들의 평균이 198.625. 또 요 D 값들의 표준 편차는 210.1652. 그래서 T 값은 198.625 마이너스 0, 여기 있는 0, H0에 있는 0이죠. 0 들어가고 루트 N 8, 루트 8분의 표준 편차 210.1652. 그래서 T 값이 2.673일이 나왔습니다. 자유도는 얼마요? 7이죠. 그렇죠? 자유도는 n-1이므로 7이 될 것이고 2.673일이라는 값은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p-밸류는 컴퓨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줍니다. 0.01보다는 크고 0.025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요. P값, P-밸류,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로 우리는 이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0.0319가 나왔어. 0.0319. 예? 0.0319가 나왔는데, 뭡니까? 이거는, 이 P-밸류는 양측 검증의 P-밸류예요. 양측 검증의 P-밸류.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측 검증이야. 한쪽. 하여튼 단측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측 검증의 P-밸류는 뭐라고 그랬었죠? 2배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P-밸류는 2배를 곱해놨으니까 반으로 나눈 0.0159가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P-밸류, P값 0.0159에서 유의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세련된 표현. 유의적이라는 말은 H0를
기각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유의적이다. H2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H1의 내용을 뒷받침한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 예? 예, 저장청과 후에 그런 결론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예는요, 예, 우리가 어떻게 왜 이 페어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 이걸로 해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운동화 A와 B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질기냐? 그걸 이제 내구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의 사람들에게 A 운동화도 신겨보고 B 운동화도 신겨보는 거예요.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씩 사용하게 해서 운동화의 사용 잔여 기간, 기간이 얼마나 될까를 측정을 한 겁니다. A의 내구력이 B보다 우수한지 5%에서 가설 검증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뭐 풀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짜그러든 자료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A 운동화, B 운동화가 있는데 서로 독립인 두 개로 보고 A 운동화, B 운동화에 내구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내구력에 서로 독립인 두 집단으로 해서 내구력에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를 가설 검증 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여기서 사람을 그러면 표본을 뽑아야 되니까 10명을 뽑죠. 예를 들면 네? 예. 뭐 A1에서부터 A10 뽑을까요? 여기서도 이를테면 10명 뽑죠. B1에서 B10. 그런데 사실은 이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명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운동화를 사용하는 습관이라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뽑힌 사람들이 운동화를 아주 많이 닳게 험하게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기본적으로 결과를 믿기 어렵죠. 그렇죠?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서로 독립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블록에 대해 A와 B를 사용하게 하는 짜그러든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들은 20명을 선택해서 10명에게는 A를 다른 10명에는 B를 테스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 간의 운동화 사용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데이터도 그에 따라서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문제는 여지껏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다뤄보지 않았는데요. 짜그러된 자료에 대한 가설 검정의 이 문제로 생각한다. H0. 뮤는 뮤0. H1. 뮤는 뮤0가 아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컴퓨터로 처리할 것이냐예요. 손으로 뭐 연습 문제 조그만 양의 자료를 가지고 손으로 풀어볼 때는 뭐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어느 금융업 신입사원들의 근속일수. 신입사원들의 근속일수가 X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회사를 떠난 9명 사원들의 근속일수가 다음과 같을 때 9개의 표본을 얻었을 때 이 금융업 신입사원들의 근속일수는 평균이죠. 평균 1950일이라고 할 수 있겠나? H0 1950. 그러니까 여기 있네. 미우는 1950이라고 할 수 있나? 1950일은 아무튼 아니다. 뭐 단측 검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더 바람직하다면 바람직하겠지만요. 뭐 단측이나 그렇죠. 아무튼 양측 검증으로 하고요. 이런 가설 검증의 문제, 이 자료도 적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H0가 뭐 이렇고
H1은 이렇고 하는 것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해. 프로그램이요. 그건 어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니탭이라고 아주 옛날에 나왔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아주 초보적인 통계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데서는 이런 값을 집어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의 문제인데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짜그러든 자료로 취급해야 된다. 즉 표본값들이 이렇게 얻어졌잖아요. 이거를 2000, 1950 여기 나와 있는가? 1950, 1975, 1950 맨 나중에 1975 이거 1950 그래서 X에서 Y를 뺀 걸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컴퓨터로 처리하려고 그런다면 예, 표본값들이 그냥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950을 전부 다 뺀 값들로. 그러니까 이거는 50, 이거는 25, 그죠? 예, 요거는 마이너스 50, 요거는 50, 요거는 0, 마이너스 10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개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서 D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T값은 7일 8일이 계산됐고요. P-밸류는 4929가 나와서 H0를 기억할 수 없다요. 예? 이건 물론 두 배 해서 계산된 P값입니다. 즉 9개의 자료에 의하면 이 금융업의 신입사원 건설일수는 1950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T 부표를 집어넣는데 너무 이 T값이 적기 때문에 의미가 뭐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